혹시 당신은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남들보다 뇌가 너무나 빠르게 작동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똑똑하다는 것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만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고 속도와 깊이가 때로는 깊은 고독과 오해를 낳는다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특별한 뇌를 가진 이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이 세상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테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뇌가 최첨단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한다고 말이죠. 수많은 정보와 패턴이 마치 복잡한 회로 속에서 빛의 속도로 교차하며 모든 상황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되는 세계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의 시나리오까지 마치 눈앞의 현실처럼 빠르게 예측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느리거나 감정적인 반응은 때로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해결책이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미지의 영역처럼 보이는 것이죠. 회의실 풍경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이미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완벽한 해결책까지 머릿속에 정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초기 단계의 정보들을 붙잡고 헤매는 모습을 보며 홀로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명확함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 복잡한 공식들이 뇌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지만 막상 그 통찰을 타인에게 설명하려 하면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 바로 이것이 고사양 뇌를 가진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소통의 벽이자 깊은 소외감의 시작이 된답니다. 이러한 소통의 간극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삶과 관계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의도는 언제나 최선이었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조언이었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거나 관계에 깊은 금이 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지? 라는 좌절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결국 나는 뭔가 다른가? 라는 의문은 깊은 고독으로 이어지게 만들죠.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냉담한 시선뿐이니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할까요?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아예 타인에게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외로운 시선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찾아낸 해결책에 대해 주변인들이 따라오지 못해 당황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은 점점 더 그들을 옥죄어오죠. 그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명확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명확함 때문에 타인과의 연결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속도로 사고하는 이들에게 타인과의 연결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 선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 손을 내밀고 싶어도 그 손길이 번번이 오해의 벽에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곤 하죠. 마음속 깊이 품었던 선한 의도와 논리적인 해결책들이 정작 상대방에게는 차갑거나 비난하는 말로 들려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절망감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마음을 휩쓸고 결국 어쩌면 나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깊은 회의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자신이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진심이 닿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은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과 고독이 묻어나죠.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소통이 이들에게는 마치 난해한 퍼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낸 자신의 해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다가와 당황하는 상황은 셀 수 없이 반복되었을 테고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들은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이죠.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의 폭 속에서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아 망망대해를 홀로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외로이 헤매곤 합니다. 주변인들이 자신의 빠른 사고방식을 따라오지 못해 겪는 답답함은 이들에게는 마치 끊임없이 조여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이해 못하지? 라는 생각은 결국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라는 자기의심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이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명확하게 흘러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명확함 때문에 타인과의 연결은 점점 더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같은 질문들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여기게 만들기도 한 그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은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 역시 타인의 감성적이고 느린 반응을 이해하기 힘드니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오해의 그림자를 읽어내곤 합니다. 자신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벽만 높아지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종종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는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그 답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반복적인 경험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자 식사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단체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되고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고립은 더욱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뛰어난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나눌 곳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한 교류와 공감이라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너무 빠른 뇌가 가져오는 또 다른 그림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꼬립의 그림자는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명확함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깊어지는 불통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과연 이 꼬립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결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깊어지는 불통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과연 이 꼬립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결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명확한 논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이들이 문득 자신의 소통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오해와 좌절이 단순한 상대방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전달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찰나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그 논리적 우월감이 사실은 타인과의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렸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들은 과거의 대화들을 되짚어보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상대방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 말의 의도는 분명했지만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소통의 목적이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 형성과 공감이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동안 그들에게 소통은 마치 정답을 맞히는 시험과 같았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제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나 공식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빠른 속도의 언어를 잠시 멈추고 연결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듯 어색하고 서툴지만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혹은 잠시 침묵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처음에는 마치 낯선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논리력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어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관계에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떠오르는 작은 미소 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한 눈빛에서 그들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회로로 가득했던 뇌 속 정보 처리 방식이 이제는 타인과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재정렬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논리와 효율성만을 쫓던 뇌가 이제는 공간과 이해라는 새로운 가치를 통합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작동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연습하고 말투를 조절하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